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만 8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주민 참여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예산군청 옛 청사부지에 15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립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주변에는 청년 창업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섭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진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여 명의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장관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충남 지역이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농도에서 총량을 기준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만 8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내포신도시. 최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면 홍성 구도심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상권도 침체된 상태. 이렇게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려보자는 프로젝트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충남에서도 각 시군마다 공모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당진과 서산, 예산 등 6개 시군에서 8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에선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 공원 조성, 마을회관 돌봄시설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3천억 원으로 국비 780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는 전년 대비 이제 목표 달성을 160%를 했고요. 그동안 그 사전 준비가 이제 토지, 편입 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필수 조건 이런 것은 사전에 시군한테 그 역량과 교육이라든지 이 가점 맞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서 올해 사업 선정으로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성공을 위해선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지난해부터는 마을을 관리하기 위한 협동조합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예를 들어 집수리 사업, 마을 카페 운영 사업,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그 사업 주체가 되고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한 이후 충남에서 현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18곳.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쇠퇴한 구도심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우리 지역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군에 있는 예산리는 5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던 군청사가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부지를 활용해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읍에 있는 옛 군청사 부지입니다. 지난해 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건물이 철거된 후 현재는 빈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군청을 오가던 유동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변 골목도 덩달아 썰렁해졌습니다. 곳곳엔 점포 임대를 써붙이거나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군청사가 이제 이전하는 바람에 상권이 다 저기 돼서 저녁 때 되면 살짝 너무 깜깜해요. 근데 좀 불편한 점도 많죠. 뭐 이 거리도 뭐 예쁘게 이제 뭐 치장도 좀 하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마 상권도 살고 뭐 살기 좋은 마을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곳 옛 군청사 부지엔 앞으로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택이 완공되면 침체됐던 원도심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군은 정부가 공모한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국비 303억 원이 투입돼 예산읍 예산리 일대에 주거지와 생활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150세대 규모로 이달 말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커뮤니티 센터와 어린이 놀이터, 청년 창업소 등 주민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도 조성됩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차후 구축된 시설물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민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 조직을 협동조합이나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앞서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됐던 예산읍 주교리 일대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구는 목욕탕과 정미소, 농협창고 등 흉물로 방치돼 있는 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11월은 독립운동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과 순국 선언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진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어둠을 밝힌 횃불 물결 속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흰옷을 입고 한 손엔 횃불을 든 시민들이 함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아갑니다.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과 17일 순국 선열의 날을 기념하고 올해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여 명의 시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제에 맞섰던 선조들을 생각하며 애국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거기에 그렇게 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었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았어요. 당진에선 3.1 운동을 시작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919년 3월 10일 면천 보통 공립학교 전교생 2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건 18살 꽃다운 학생들. 충남 최초의 학생 독립 만세운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어 4월 4일엔 당진 지역 최대 규모의 운동으로 꼽히는 대오지 천이장터 4.4 독립 만세운동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600여 명의 시민들과 대오지 면장이었던 이인정,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도 동참한 전국 최초 민간 합동 항일운동입니다. 이런 독립운동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열들이 그런 숭고한 애국 정신을 이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자 청소년들과 남녀노소 함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지역에 울려 퍼진 독립만세운동이 횃불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로 되살아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충남 지역 14개의 시군이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보면 충남에선 금산을 제외한 14개의 시군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되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상한이 정해져 한도 내에서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할당됩니다. 각 사업장들은 배출 총량을 지키기 위해 환경 설비를 증강하는 등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부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전영한, 이상선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은 7일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지사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도내 각계각층이 추진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에는 모두 101만여 명의 도민이 참여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자연 산란장 감소 등 어장 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과 과도한 남획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4만 6천 톤으로 2016년과 비교해 18.8% 증가했지만 꽃게와 대하, 붕장어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내 꽃게 생산량은 2015년 6천 톤에서 2016년 3천 톤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천여 톤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금어기 전후 통계가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2천여 톤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하의 경우 2015년 400여 톤에서 2017년 200여 톤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95톤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 생산량은 43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 환경오염, 간척지 매립 등으로 인한 자연 산란장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불법어업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일부 필요하다며 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앞으로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 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해명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참여업체 절반 이상이 컨소시엄을 이탈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부 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기업 정보를 살펴본 결과 이탈 건설사가 1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이 정도면 포스코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탈한 건설사 지분 대부분을 포스코가 인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국토부의 서부 내륙 고속도로 실시협약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컨소시엄 이탈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므로 지정 당시 출자자와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며 포스코가 이탈 건설사 지분을 인수한 것은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상태부터 관리 감독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컨소시엄이 붕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6.15) 오후 4시 30분쯤 예산군 덕산면의 한 주택에서 90대 노인이 키우던 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95살 김모 씨가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쳐 홍성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근처에서 김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주위에 개가 배회하고 있었다는 아들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내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충남도 간부 공무원 등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내포 신도시 도로 개설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도 간부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개설 정보는 충남도와 홍성군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지난해 진료 3개과를 신설하고 전문의를 배치한 결과 진료 환자와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찾은 환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보건의료원 수입은 지난해보다 3억 원 이상 증가한 13억 7천만 원으로 40% 늘었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정형외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했으며 내년에는 예산 4억 원을 투입해 유방암 검진을 위한 촬영기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6일부터 대술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5개 장소에서 공공비축 미국 건조벼와 태풍 피해벼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은 삼광과 세일미 2개 품종입니다. 매입량은 4,975톤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벼의 경우 유생미와 가공용을 제외한 모든 벼를 품종 제한 없이 이달 말까지 매입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신규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는 총 6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 등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7일 제10회 귀농귀촌이 문화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진시 귀농귀촌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귀농인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사례 발표, 장학금 수여,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귀농귀촌인 문화행사는 당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와 행정안전부가 7일 서산시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에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과 맹정호 서산시장, 지역 농수축협 관계자, 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생태계 확충과 자생력 강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남세종지회 종사자 워크숍이 7일 예산에서 열렸습니다. 워크숍은 시니어클럽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그동안 13개 시군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100여 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총 2,2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올해 병해충 방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2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2,000여 헥타르 4,000여 농가에 2차례에 걸쳐 벼 병해충 항공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비산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방제 기간과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많은 농가에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충남 아이키움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원 후 6개월 동안 이용 건수는 2,000건에 달했고 이용 부모의 만족도는 최고 98%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아이키움뜰은 부모들이 아이를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옛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해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하늘은 맑겠지만 절기상 겨울의 시작인 입동에 맞게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으니까요. 옷차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도 큽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3도, 홍성 영하 1도, 예산 0도, 당진과 서산 3도, 태안이 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13도, 서산이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빨래나 외출하기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1에서 3mm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